논술 시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과학 논술이랑 수학 논술을 같이 보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비율이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 논술이 훨씬 높아요. 일단은 선생님 근데 과학 논술도 그래도 3분의 1 정도 나오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떤 학교는 또 수학 논술이 100%가 나옵니다. 이 과학 논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월부터 2월까지 아이들이 논술을 딱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은 한 글자도 못 써요. 일단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머니. 근데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씁니다. 이게 이거니까 이거지 이런 식으로 써요. 좀 가장 못하면. 그럼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로 그어버리겠죠. 첫 줄 읽고 바로 그 씁니다. 이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기초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라든지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랄까 조금 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첫 두 달을 이제 특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개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태반별 심화 개념을 조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모의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논술 시험을 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첨삭을 한 거를 이제 어머니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려요. 발전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3월부터 이제 5월까지는 심화 개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각 대학별로 키워드인데 잘 안 보이죠. 네. 모든 거의 논술을 보는 모든 학교들의 키워드를 저희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것들만 학습을 하면은 그 대학교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다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논술 시험을 출제를 한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교육청에 보내게 돼 있어요. 교육부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그걸 보고 얘네들이 조금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문제를 냈구나라고 판단하면은 바로 아웃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딱 그 선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남에 있는 논술학원을 가시게 되면은 대학 수학을 배워요. 대학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사교육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은 기초적으로 더 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저희가 실전 대비에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쓸 친구들이나 이제 제가 걸러낼 거예요.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섭섭하지 마시고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논술은 정말 잘 쓴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너 연세 써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홍익대학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또 제가 홍익대학교 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걸 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이제 원서 작성하게 되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수시 원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것도 저랑 다 같이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원서 쓴 친구들이 썼던 상담표예요. 여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각 대학별로 최저학력이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제가 경희대랑 중앙대를 썼더니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논술을 어느 대학교에 지원을 할 건지 작성을 하고 타임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제 논술이 대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능 끝나고 바로 논술을 보게 될 거예요. 수능이 목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주 주말, 그 다음 주 주말에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파이널 대비를 해서 이제 논술 특강이 맞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쓰는 건데, 바깥에 다 이제 네, 바깥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설명만 드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빨간색이에요. 제가 다 써줘요. 애들이 쓰는 게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되면 9월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스스로 써요. 아이들이 다 스스로 씁니다. 제가 첨삭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를 9월 달쯤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과학 논술 한번 네가 아는 대로 써봐라 라고 하고 이제 애들한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금 이제 보이시죠? 조금 이렇게 깨작깨작 보이시죠? 약간 네, 처음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씁니다. 과학 논술은 대학에서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수학은 어렵게 내면 문제를 꼴 수가 있는데 과학은 개념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게 내면 무조건 대학 쉽게 나와요.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쉽게 나와요. 수학보다는 물론 이제 완전 쉬운 건 아니지만 수학보다는 쉽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입시와 과학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제가 어떻게 원서를 쓸까요? 네, 수학만 보는 대학교로 원서를 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도 다 작성을 하게 되고 논술 대비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네. 우리 아이가 글씨를 되게 못 쓰거든요. 아, 네. 요걸로 제가 실은 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두 번째로 이 친구랑 좀 많이 이 친구를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쓰시는 분이고 제가 두 번째로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올해에도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 많습니다. 네, 그런 친구가 근데 어머니 실제로 일단은 남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손이 삐뚤빼뚤해요. 일단은 글씨를 쓰면은 직선으로 못 씁니다. 무조건 선을 넘어요. 이렇게 써요 글씨를. 네. 그러면은 논술은 분명히 선이 중간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답안지가 그 선을 넘으면은 일단 보는 사람이 보기가 싫잖아요. 당연히 고쳐드립니다. 9월쯤 되면은 다 이렇게 직선으로 쓰게 돼요. 글씨도 다 교정이 됩니다. 다 이걸로 다 이제 교정이 되고 또 글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것도 제가 다 개인적으로 이제 첨삭을 해줘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첨삭을 해서 너는 여기서 이런 걸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길면 10월, 짧으면 6월에 고쳐져요. 네, 다 그런 건 고쳐지게 되고. 네. 근데 그 논술은 네. 정말 그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친구들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어디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들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논술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근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 이게 아까 성적표를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학원에 작년 11월 모의고사에서 42점을 맞은 친구가 이제 있었어요. 수학을. 네, 42점을 맞았습니다. 6등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9월 모의고사 때 2등급을 맞았어요. 그런 근데 친구를 저희가 쓰도록 저희가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럼 네. 그 친구는 그 동안에 공부를 안 해서 수학 네. 점수가 낮았던 거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친구. 그러니까 머리가 원래 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친구면 6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공부를 안 해서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면 보통 한 4등급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근데 내 자식이 약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약간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3, 4등급 정도 나옵니다. 네, 6등급과 5등급, 그러니까 5등급 밑은 이제 제가 이 친구와 제 열정으로 가르치면은 못해도 2등급까지는 올라가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논술을 그러면 이제 1등급 애들만 써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논술 아까 난이도가 수능 킬러 문항보다 약간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1등급인 애들만 논술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2등급, 3등급인 친구들도 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술이라는 거는 수학에 대한 센스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랑 비슷해요. 연습과 이제 어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과 그런 걸 연습한 오로지 연습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3월부터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선택하는 거예요? 12월 달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방학을 하면 논술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논술을 필수예요. 읽지 않는 친구 필수는 아닌데 선택이신데 논술을 하는 친구들이랑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는 말이 두 개가 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저희 수업 내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당장 논술 수업을 같이 듣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논술 수업을 전체 다 듣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다 따로 해주고 보충을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만약에 내 아이가 4등급인데 논술 수업을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미 수많은 임상실험 결과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체제를 못 맞추면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실제로 약간 수능은 못 보는데 논술을 좀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최저 없는 대학교 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이 저희가 이제 수시 원서가 6장이 있잖아요. 최저가 없는 대학교가 대충 위에서 한 3학교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길 쓰면 돼요. 올해 실제로 수학이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는데 국어가 4등급, 영어가 6등급 막 이렇게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한 명. 네. 근데 그 친구가 연세대 논술을 썼어요. 그러면 네. 저희 원아이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수리 논술을 그거 이제 본다고 이미 정해가지고 네? 논술로 걔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좀 먹었고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막을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하는데 걔는 지금 그 뭐지 병원 때문에 병원을 좀 자주 네네네. 가고 조퇴가 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영향이 가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퇴는 괜찮습니다. 무단 결석만 나가주시면 돼요. 혹시 더 질문? 궁금한 게 네네. 지금까지는 수리논술에 기백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들이 이게 기하 네. 부분이 선택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내신 때 거의 공부를 잘 안 하고 했는데 네. 수리논술에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갑니다. 기하가 아예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 전 교육 과정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잘 안 하지만 고급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어머니. 예. 근데 그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개설을 안 합니다. 이제 학생부를 좀 강조하는 학교, 뭐 자사고라든지 그러면은 소수 정예로다가 고급 수학을 개설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은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친구들이라면 모두 다 풀 수 있게 출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기하를 출제를 할 거면 가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짓을 해요. 이제 혼자 직관적으로 제시문 줬다, 난 제시문 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모의 논술 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의 논술을 모의 논술을 보통 한 9월이나 6월쯤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빠르게 캐치를 해서 이 학교에서 기하가 나오네. 연세대를 쓸 애들이면 기하를 조금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따로 보면 유성이는 논술을 안 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유성이는 논술을 안 쓰게 될 확률이 안 높습니다. 논술로 시험을 안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정시로 연세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논술을 쓰는 게 그 손해입니다. 얘기는 나중에 이제 네네. 유성이 어머니한테만 네네. 하나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네네. 아이고. 저희가 오늘도 수능에서 나오는 21, 29, 30번 문제를 저희가 이제 해설 영상을 저희가 올리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제일 빨리 올렸어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들도 이거를 진짜 잘 못 풉니다. 네, 그래서 학원들도 뭐 강남의 큰 학원들 이거 찍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와서 이걸 선생님들이 푸는 데만 이게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저희는 지금 이번에 이제 올려놨거든요, 영상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귀신같이 풉니다. 네, 정말 수학은 국어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다 상위 정말 0.5% 선생님들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물어봐요. 너희 어떻게 풀었냐? 애들이 훨씬 더 잘 풉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이 정말 제 제자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니까 좀 잘 맡겨놓으시면 또 좋은 결과가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애들이 공부하는지가 궁금하실 테니까 이제 학사 일정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하고 이제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후반기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9월 모의고사 이렇게 3개의 큰 틀로다가 학원의 시스템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번 끝내고 이제 또 6월 달에 한 바퀴 또 돌고 9월 달에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고요. 3월 달에는 실제로 이제 마감을 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마감을 칠 수 있으면 더 빨리 마감을 치는 거고 저희가 이제 50명이 되면 그 전에 마감을 치고요. 마감을 빨리 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좀 친구들을 많이 좀 보내주시면
마감이 좀 빨라져요. 네. 그래서 마감식으로 하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겨울방학에 저희가 3월달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각 과목별로 엄청나게 많은 수업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이 많이 들어가는 건 딱 이번 방학이 맞아요. 어머님이 이제 돈을 심하게 쓰시는 건 이번 방학이 마지막이시고 네, 3월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나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시간표가 뒷장에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 주 11월 20일 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시간표예요. 그리고 한 이제 6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아까 화코쌤이 확통 특강을 해서 확통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애들이 이제 확통 뒷부분 3분의 1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요거로 하면은 이제 진도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라는 거를 또 해야 되죠. 그건 요 정규 수업 때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1월 달이 되면 큰 수업이 여기 2개가 깔려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수리논술을 하는 시간에 2개의 수업이 깔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떤 걸 듣는 게 더 좋냐 그럼 선생님이 좀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을 들어야 되는 거고 아직 논술을 듣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3다수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3점짜리 가막기 수업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중에 어떤 거를 할 건지는 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요 상단 수업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80점이 넘기 전까지는 계속 듣습니다. 이제 80점이라는 거는 이제 3점짜리를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는 친구들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3점짜리를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수업을 이제 선택하셔서 들을 수 있다. 웬만하면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좀 심화를 해야 될 친구들 그룹하고 이제 문법을 해야 될 친구들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법을 해야 될 친구들은 여기 수요일 날 문법 특강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월금에는 문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어 선생님이 너는 어떤 게 들으면 좋겠다고 분류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 애기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고 영어가 이제 그 무슨 로직이라 그래가지고 단락 논리, 네, 단락 논리라고 해서 그 수업이 6주 동안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뽑을 거고요. 지금 11월에 나오는 점수, 아까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머니들 성적표를 혹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뭐가 정신없게 잘못 써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뭐 과목별 원점수, 표준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보실 거 없고 이 오른쪽 끝쪽에 보면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국어, 수학, 과학 100분위라고 있어요. 요쪽 근처에. 예, 그럼 그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잘 유심히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은 4%에서 11%까지죠.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5, 2등급을 받았는데 4점대 2등급을 다 받았으면 그 친구는 고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10%대 2등급을 다 받았으면은 건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계속 갔다고 해서 우리가 성적이 안 오르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100분위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3등급 같은 경우는 얘가 23% 받아서 3등급 들어갔는데 뭐 점점 20%, 15%, 뭐 13%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올라. 근데 계속 3등급이야. 그래서 어머니들은 넌 도대체 뭐했니? 학원에서 선생님이 뭐하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분율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걸 다 기록해서 시험 볼 때마다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369 시험 앞뒤로 집중 상담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머님들이 다 이제 물어보셔서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수리논술이랑 삼다수 둘 중에 하나를 들으셔도 되고 이제 선택강이니까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 영어 특강하고 국어 특강은 선생님이 너는 요걸 해야 된다는 친구들만 권하는 거니까 이건 웬만하면 하시는 게 나중에 국어 점수 잘 나오는데 이제 이랬다가 나중에 그때 할 걸 이런 친구들 저희가 경험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힘드시더라도 하시고 생명은 뭐 원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생명 있는 친구들은. 네. 근데 아직 이제 생명 못 들어간 친구들이 12월 24일 날, 14일인가요? 그 요게 이제 자리가 그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이제 6명이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늦게 오신 어머님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여기가 특강이고요. 생명 수업이 2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온 친구들은 생명 선생님 성격 잘 아시죠? 네. 완벽주의자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뭐 수업 빨리 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선만 딱 하기 때문에 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수업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학 때는 특강이 있고 원래 하던 친구들은 특강하고 이렇게 2개 하실 거고 방학 동안은 네, 새로운 친구들은 3개를 방학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이 되면 특강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원래 하던 친구들은 하나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늦게 간 친구들은 이제 2개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 같은 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특강들은 30만 원씩 6주나 8주 정도 되는데요. 30만 원씩이고요. 수리논술은 매달 20만 원입니다. 강남 가서 괜히 200만 원씩 내고 듣지 마시고 저희가 훨씬 잘하니까. 그리고 3월달 시간표가 되면 수리논술하고 요 3다수 수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3월달에 수학이 80점 넘어갔다 3다수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벌써 수리논술반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3다수 수업은 한 50점이나 60점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80점을 만들기 위한 수업이다. 네, 그래서 수학은 정말로 3등급은 웬만하면 안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영어 국어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학 때 국어 영어 검사만 할 겁니다. 저는 영어 단어 무조건 외우고 네, 국어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독서 따로, 문학 따로 다 따로 나갑니다. 국어 숙제가. 그거 저희가 이제 애들하고 저희 나인트 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다 선생님이 이번 주에 뭐 하자 목표가 뭐고 그 국어, 수학, 영어 뭐 하자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뭐 달성 못할 때는 뭐 핸드폰 1년 압수 뭐 이런 식으로 다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머님들을 숙제 안 하면 죽여버린 뭐 이런 거 어머님들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다 그래도 어머님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나가시면서 제가 지금 다 이제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나가시면서 우리 아들, 딸 계획 하나씩 네, 이번 주에 계획을 세우는 이건 나인트 때만 하는 거고 네, 나인트 때는 뭐 대부분 다 하시니까 저희가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냐면 그 학원에서 선생님 얘기하면 보통 다 거짓말이고요. 네, 그래서 요 혹시 송파에서 대학 가기라는 카페 아시나요? 그거 혹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송파에서 대학 가기. 네, 송파에서 대학 가기 쓰시면은 이 카페가 나오는데요. 뭐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온갖 대학 정보들이 다 떠요. 네,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학부모님이 올리신 글이 있어서 요거 하나 읽어드리려고 오늘 뽑은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학종을 위해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신과 비교과 활동에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찌감치 논술이나 수능에 집중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학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왠지 모르게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주변 많은 재수생 엄마들이 말합니다. 내신에 대한 미련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요. 입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늦어도 고2 여름방학 때는 학종이나 논술 정시냐를 결정해서 집중하라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중3 고1 1학기로 더 일찍 잡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입시를 치러보지 않는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그 결단을 내리고 결단에 따라 내신 비교과를 던지고 논술 수능에 집중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입시를 치러본 선배 엄마로서 전문가들의 말이 100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학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송파에서만도 50% 혹은 그 이상의 정시를 보는데 왜 학종 지원도 어려운데 내신에 급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 밑으로 쭉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머님들 마음속에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정시를 하기 시작했으면 솔직히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시험 이번에 보러 간 3학년들도요 12시 되면 학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애기들이 3학년이 되면 학교 가서 여자친구들 생리 결석을 한 달에 3번씩 써요. 네, 오늘 가서 아프다고 나오고 뭐 배 아프다고 나오고 머리 아프다고 이거 나와도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알면서 다 보내죠. 그래서 애들이 180일을 조퇴합니다. 180일을. 그러니까 지각 조퇴 3번이면 결석 1번이잖아요. 그럼 180일을 조퇴하면 그게 60일 동안 결석한 거랑 똑같게 되죠. 그러니까 88일 동안인가 뭐 이렇게 결석을 하면 유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퇴를 써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애가 내신 때 뭐 학원 뭐 내신 공부 안 하고 뭘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대신에 내신 끝났다고 뭐 롯데월드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내신 기간에 빨리 내신을 안 하고 정시를 하는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우리 보통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6주 정도씩 하잖아요, 과목별로. 그러면은 내신을 4번 포기하면은 6개월을 버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달 반씩. 네, 중간기만 하면 3달이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그냥 내신 던지고 바로 수능을 가는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1년 재수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한 친구가 지금 3학년 신이에요. 지금 3학년 신 영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은광여고에서 7.0을 받습니다. 7.0. 네.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고서 아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네. 그러고서 바로 내신을 던지고 이제 수능만 했는데 저번 10월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1등급이 나왔어요. 상위 1.3%를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투과목을 공부해서 이제 투과목 시험을 오늘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망친 것 같진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정시를 지금 하면 저희 학원에서는 어머님들이 걱정할 만한 대학까지는 안 내려간다.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계시니까 좀 비어있는 데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상담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없으신가요? 네네. 네네네. 수업 끝나고요. 네네.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는데 공부를 더 하겠다고 네네. 새벽 2시까지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아 제가 학교가 제가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여기서도 몇 분 계세요. 그 어머님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독서실 보내시면 안 됩니다. 독서실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독서실을 가면 엄마 없는 데서 놀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독서실 보내달라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야 바야바가 안 된다 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싹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애랑 싸우지 마시고 애가 이건 꼴보기 싫은 짓을 하면 저한테 바로바로 단톡에서 뭐 우리 애가 좀 어쩐다 그럼 제가 바로 이제 제압을 할 테니까 네, 어머님들은 저한테 그때그때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네. 저희 지원이랑 같은 경우 새벽 3시까지 거의 독서실에 된다 오는데 이제 슬슬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지훈이랑 다미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혹시 상담하실 분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분들은 과목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또 지훈이는 다미는 또 열심히 하니까 네 어머님이 뭐 내 새끼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새끼는 아니야 공부하는 게 그러면 이제부터 하겠지 이렇게 속지 마시고 절대로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친구 가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마다 하여간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그냥 놔둬요? 그냥 얘네 그냥 놔둬도 돼요? 네, 뭐 지은이는 또 개구장이긴 하지만 또 지할 거 챙겨서 하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세요. 학원에서 네. 몇 시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원래 10시까지인데 네, 원래 10시까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코칭룸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까지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때 요 밑에 지하 야구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스터디 카페를 만들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 야구 감독이 파토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스터디 카페를 내가 거기다 했으면 지금 애들이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10시까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언제 망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되는 대로 여건이 되면 제가 스터디 카페를 만들 계획에 있어요. 되기만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동안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남겨서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따로 뭐 이렇게 피아노방 가서 네,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선생님이 남겨서 뭘 시키겠다. 제가 이제 영어 단어 친구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혹시 이제 학원에서 안 온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고 온다 그랬는데 뭐 느낌이 이상하다. 그럼 바로 저한테 학원에 있는지 단톡에서 올려주시면 그리고 단톡에서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개인톡은 확인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단톡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대답해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네.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해갖고 네.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생명을 바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공부 안 했습니다 지금. 다 안 했. 아니 지금 수업 저하고 있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네. 아기가 다 공부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시작하셔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겨울방학 전에 끝내야 돼요. 겨울방학 때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 때 과학은 전범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한 바퀴는 돌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 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네, 과목을 바꾸셔도 그 괜찮다. 선택 과목도 네네. 아까 그 쌤이랑도 네네. 이게 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생명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명은 좀 점수를 좀 개런티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다른 뭐 화학하고 물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따로 물어봤는데 계속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또 3월달 모의고사 보고 혹시 뭐 정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바꿔서 또 열심히 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놔두시고. 아니 걔들 지금 사실은 고민 중에 있어요. 네네. 고민 중에 있어. 그 애들 이제 했던 게 여태 물리를 했으니까 네. 갑자기 바꾸면 이제 자기 성적에 좀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 중에 있거든요. 걔들 네, 지금.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게 일단 놔두시고 정 이제 거기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 근데 물리는 저희가 생명은 17만 명이 보거든요. 작년에 17만 7천 명이 17만 8천 명이 생명을 봤는데 화학은 저희 물리는 3만 6천 명인가가 봤어요. 4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백분위가 어렵고 근데 그 물리는 과거 애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물리 화학으로 다 들어옵니다. 과거 애들이. 그래서 조금 물리 화학 한다 그러면 상당한 도전 정신이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시험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뭐가 높냐? 그건 복불복이에요. 작년 같은 건 생명 지학이 높았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특정한 과목에서 좀 쉽게 내버리면 표준 점수가 바뀌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백분위가 모집단이 크면 바닥에 깔아주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우리 애가 같은 양을 공부했을 때 백분율이 올라간다. 네, 그런 정도. 네. 보통 학원에서는 문이과 비율이 저희 학원 경우는 좀 비대칭적으로 이과가 큰 편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문과가 아니라 가나형이에요. 가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형 보는 친구들 중에서 나형으로 전환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나형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한. 근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형으로 그 친구가 해서 나머지 과목을 잘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라고 판단이 들면 나형으로 바꿉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나형을 바꾸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공부하는 내용이 3개 중에 하나만 교집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애기들부터는 이과에서 하는 미적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형 교차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3월 달에 가서 나형을 바꾸거나
나로 바꾸는 건 좀 그렇죠. 네, 3월달 가서 가로 바꾸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공부하는 시간만큼을 손해 볼 거냐 안 볼 거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크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죠. 훨씬 부담이 적어들었다. 가나형 교차가 훨씬 부담이 적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금 나형이 10명, 가형이 25명.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 과학 선생님들 안 계시는 거죠? 오늘은 안 나오십니다. 네. 각자 그 과목별 상담. 네. 아유. 아, 어머니 요거 애기 계획표. 이제 계획표를 제가 좀 찾아서 나눠드릴게요.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아, 네, 대훈이 어머님. 대훈이 어머님. 가방 없으시면 여기다 가방. 자원이 어머님. 자원이 어머님. 여기 어디 있다는데? 아, 네. 그다음에 대훈이 어머니, 이거 대훈이 어머니 좀 전해주세요. 네. 상화 어머니, 네, 상화 어머니, 서연이 어머니, 서연이 어머니. 아, 네. 아, 네네. 원영이 어머니. 네. 원영이 어머니. 네. 한결이 어머니. 한결이 어머니 못 오신다고 하셨죠? 현우 어머니. 네네. 현우 어머니. 네. 현지 어머니. 네. 현지. 네. 김현지. 아, 네. 현지 어머니. 효진이 어머니 오늘 못 온다고 그러셨고, 영선이 어머니. 영선이 어머니 계셨는데, 해볼까? 아. 우연이. 네. 네네, 우연이 어머님. 이성이 어머님. 이성이 어머님. 네. 동근이 어머님. 동근이 어머님 모으신다고 하셨고, 재현이 어머님. 아, 네, 여기다 잠깐 있을게요. 나오시면서. 명환이 어머님. 네네, 여기다 놔둘게요. 네. 원영이 어머님. 아, 원영이 어머님 오늘 못 나오셨나요? 원영이 어머님. 동아 어머님이 아까 계셨는데 먼저 나가셨고, 주원이 어머님. 주원이 어머님 나가셨나요? 주한이. 네, 주한이 어머니. 네. 주한이 거 2개인데? 주한이 거 2개면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일 겁니다, 이게. 왜 2개 뽑았지? 네, 못 보신 걸로. 컴원말 써있으면 못 보신 걸로. 네, 주한이 어머니 2개. 준호 어머님. 네. 뒤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준이 어머님이 나가셨고, 지우 어머님. 아, 네. 지훈이 어머님. 아, 네. 지훈이 어머님. 찬우 어머님. 아, 우리 찬우 너무 인물이에요. 민자 어머님. 네, 민자 어머님. 재훈이 어머님. 아, 네. 재훈이 어머님. 한이 어머님. 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미니 어머님. 네, 미니 어머님. 네. 윤서 어머님. 네, 윤서 어머님. 네. 그다음에 주현이 어머님. 네, 네. 담이 어머님. 네. 못 받으신 어머님. 바부쌤? 요거 어머님 좀 찾아드리세요. 종아 어머님 가셨나? 아, 바부쌤. 바부쌤? 아, 바부쌤.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근데 아니 네. 근데 바야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아, 그래요? 네, 네, 네. 얘네도 이제 없어. 발성 못할지 학습 목표가 없어. 얘는 왜 없어? 아니 언니도 보지 말아요. 국어 영어 자리 없으시면 국어 영어부터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없는 저희 학원의 몇 명도 만만디들, 네네. 성격이 만만디라, 네. 자기 능력만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이제 졸업 친구입니다.